시험 볼게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차갑다의 체크. 촉각이라고 써주시고요. 슬픈 것의 체크. 화자의 감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화자의 정서. 여럿이 붙어서서 여럿이 붙어섰다의 체크. 여럿이 붙어섰다라는 이야기는 온기가 없다, 열기가 없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좀 쓰는 말로 바꾸면 뭐겠어? 용언 없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삶의 무기력함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영혼이 없다.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파닥거린다 했으니까 날개를 파닥거리는 건 누가 파닥거리죠? 뭐가 파닥거리는 거예요, 날개를? 날개 휘두르는 거. 그치? 그러면 주로 뭐겠어요? 새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입김을 흐리우니 하고 입김을 흐렸더니 날개를 파닥거린다 라고 했으니까 입김을 지금 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입김을 보고 파닥거리는 게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새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우고 보고의 체크. 이게 지금 하나의 원래 시구죠. 시어는 단어고 단어가 두 가지 이상 모인 게 시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시구의 반복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운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우고 본다, 지우고 본다 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괜히 지우고 보고 하는 행위를 반복하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의 밀려나가다, 밀려와 부딪히다는 마치 밤을 뭐처럼 표현했다? 파도, 바다처럼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이해됐나요? 그럼 생각을 해봐. 입김을 하면 어때? 하얗게 바뀌지. 그러면 밤이 사라지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지우면 어떻게 돼요? 밤이 다시 그 검은 밤의 색깔이 다시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밀려와 부딪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 먹은 별의 체크. 반짝 보석처럼 바뀐다. 자, 그러면 화자 지금 뭐 하고 있지? 입김을 흐렸더니 입김을 하고 했더니 새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 그렇지? 그리고 그 새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입김을 지웠다 다시 했다. 지웠다 다시 했다. 어때? 하니까 밤이 왔다가 사라졌다 왔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행동을 반복했더니 어때요? 물 먹은 별이 보석처럼 박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물 먹은 별은 화자의 정서가 지금 어떤 정서였죠? 기뻤나요? 행복했나요? 신났나요? 아니죠. 다 뭐였어요? 슬픔이라고 위에서 체크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의 물 먹은 별은 이것은 눈물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 거기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의 체크. 이게 바로 뭐였어요? 위에서 이때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었죠. 그러면 밤에 홀로 유리를 닦았더니 어떤 감정이 들었는데요? 슬픔에 대한 감정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날개에 밤이 왔다 갔다 눈물이 흘렀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의 체크. 여기 별표
뭘까요? 화자는 그러면 혼자 있대. 그치? 혼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외롭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황홀하다가도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외로움과 황홀한 거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저기 어디 저 세상 갈 것 같은 느낌인데 너네 외로우면 너무 행복한가? 그런 게 공존할 수 있나? 없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해요? 역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설법 오랜만에 나왔죠? 여기서 그래서 역설법은 가로 열고 모순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사용하여 이면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라고 보셔야 해요. 모순적 의미를 지닌 시어라는 것은 서로 공존하기가 힘든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랑 뭐겠어요? 외로움과 황홀함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면적 의미라는 거는 뭐냐면 도대체 왜 외로움과 황홀함을 같이 썼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외로운 것은 뭐에 대한 상징일까? 황홀함은 뭐에 대한 상징일까? 이걸 보자는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면적 의미라고 하는 건 숨겨진 뜻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숨겨진 뜻을 파악하면 주로 작품의 주제의식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적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홀로 유리창을 닦는 행동은 외롭고도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래요. 왠지 봅시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폐혈관이 찢어진 채의 밑줄 아의 체크 아는 감탄사죠. 영탄 감탄이라고 적어주세요. 너는 너의 체크 여기서의 너가 바로 누구겠어요? 시적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산새처럼의 체크 직유법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날아갔구나 구나의 체크 여기다가는 감탄형 종결함이라고 써주세요. 날아가다 동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나 감탄 뭐뭐 했구나 하면서 감탄형 종결함이가 사용돼서 뭐하고 때에도 영탄법이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이게 왜 무슨 말이었냐면 고운 폐혈관이 찢어졌다 이걸 통해서 원래 작가 정지용은 자식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실제로 죽을 때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폐병으로. 그래서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는 폐병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아들의 진짜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인데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왜 산새처럼 날아갔다고 표현을 했을까? 시의 내용에서 어디가 새에 대한 부분이었지? 거기 그 입김 부는 그치. 입김을 불었더니 언 날개를 파닥거리는 새가 보였어요. 그쵸? 근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산새가 내 아들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기서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리던 새가 바로 화자가 생각하던 자식의 모습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이 밤에 유리창에 입김을 흐리우면서 뭐 했다? 아들을 만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밤이 입김을 지웠다 말았다 지웠다 다시 했다 하면서 눈물이 흐르게 된 이유가 새라는 아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근데 왜 산시옷새예요? 거기에서 시오세라는 것은요 원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이소리라는 현상을 배우게 되거든요. 비누 방울 하면 비누 방울인가요? 비눕 방울인가요? 비눕 방울이죠. 원래는 비누 더하기 방울이거든요. 근데 시옷이 들어가가지고 방울은 방울인데 어떤 방울? 비누 방울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산새라는 것은 산시옷새라는 것은 원래 시옷이 이제 관형격 조사입니다. 이때 쓰였던.
그래서 새는 새인데 어떤 새? 산에 살던 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옷이 들어가면은 주로 뒤에 있는 단어를 꾸며주는 형태가 된다. 수식해주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깃집 할 때도 고기집이 아니라 고깃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빨이랑 몸통이랑 같이 합친 거, 잇몸 이런 것들도 이의 시옷 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형은 이 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내용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적 심상을 주로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동적 심상의 체크. 자, 동적 심상이라는 건 뭘까요? 동적 심상 뭘까요? 그쵸,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앞에서 동적 심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새가 난다. 날개를 퍼덕거린다.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오고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가 실컷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인간과 자연을 대비했다. 인간과 자연을 대비했다는 이야기는 사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자연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해. 근데 여기서는 뭐야? 어떤 자연 현상을 보고 아들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대비되었다 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서리적 표현을 사용했다 라고 했으면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뭐뭐 했는가? 뭐뭐 했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의문문이 없었어요. 시간의 대비가 시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밤이라는 시간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의 대비라고 했으니까 밤이 있으면 낮에 대한 이야기나 아침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겠죠? 그게 없어서 4번은 틀렸습니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다. 그래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어요. 여기까지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중요하죠. 비판적 태도는 뭐예요? 너 잘못됐어.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물어봤어야지. 근데 지금 내용이 뭐였어? 아들이 죽고 아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죠? 아들이 호로자식 이런 내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5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을 중심으로 위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재가 지닌 속성은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정주영의 유리창의 체크. 자식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투명하지만 차단성을 지닌 유리의 속성, 차단성의 체크. 여기서의 차단성이라는 것은 단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절감을 지닌 유리의 속성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즉 유리는 서로 이질적인 두 개의 공간, 여기서 말하는 이질적인 두 개의 공간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누구랑 누구와의 단절이죠? 그치, 본인과 아들이지. 그러면 이질적인 두 개의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공간과 어떤 공간이겠어요? 생각해보자. 아빠 살았지, 아들은 죽었어. 그러면 이승과 저승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질적 두 개의 공간, 거기에서 볼까요? 서로 성질이 다른 거니까 하나는 아빠가 존재하고 있는 이승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아들이 존재하고 있는 저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절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소통시키기도 한다. 소통의 체크. 여기서의 소통은 뭐였어요?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입김을 통해서 뭐로? 새의 날개짓으로 만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1번 기억의 어린 입김을 통해 화자와 너의 만남을 매개하기도 하는군. 기억이 뭐였어요? 유리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면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화자가 창밖에 있는 세계에 있는 너를 만날 수 없는 것은 기억이 지닌 차단성에 기인한 것이다. 기인의 체크. 기인이 무슨 단어죠? 거기다 쓰세요. 이유, 원인. 그래서 차단성 때문에 만날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너무 맞는 말이죠. 3번 화자가 너로 인해 슬픔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억이 지닌 투명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군. 화자가 너로 인해 슬픔의 근본적 원인을 체크. 그러면 이거 말은 뭐냐면 아빠가 왜 슬퍼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치? 기억이 지닌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그 투명하지만 차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단절시키기도 하지만 만날 수도 있다에 대한 이야기니까 투명성은 만날 수도 있다에 대한 이야기죠 원래. 근데 얘 왜 슬펐어요? 아들을 만나서 행복했나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거였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화자가 외로운 황홀한 심사를 느끼는 것은 기억이 지닌 투명성과 차단성의 모순된 속성. 아까 이거 역설법이라고 설명을 했죠. 외롭다라고 느꼈던 건 왜 외롭다고 느꼈겠어? 아들이 없어서 혼자 남아서. 오케이? 황홀한 건 왜 황홀하다고 했겠어? 유리에다가 입김을 어리었더니 뭐가 나타났어? 아들의 모습을 가진 새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죠. 화자가 밤에 홀로 유리를 닦으며 너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투명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 입김을 어리었을 때 만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해돼요?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돼? 뭔 말인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보기에서 투명하지만 차단성을 지녔다라고 했으니까 투명하면 뭐야? 건너편에 있는 존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고요. 차단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서로 볼 수는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서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차단성을 가진 소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됐나요? 3번 보겠습니다. A와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입김 자국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이다. A. 길드는 양 얻은 날개를 파닥거린다 라고 되어 있죠. 맞는 말이고요. 유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다. 지우고 보고 행동을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었죠. 2번도 맞는 말이죠. 의도적으로 쉼표를 자주 사용하면서 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어때요? 심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역설적 표현을 통해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모순된 심리, 외롭고 황홀해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산새는 화자의 곁을 떠난 작고 연약한 존재를 비유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의 상실감, 잃어버린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23쪽 보겠습니다.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를 가득 차 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거기 연계 포인트 맨 위에 보시면요. 이 시는 이국 땅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임종을 맞은 아버지의 죽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국 땅의 체크. 여기서는 이제 저기 러시아나 중국 쪽 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용하게 시에서는 이 중국 쪽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볼게요.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그러면 우리 집이니까 내 집도 아니고요. 일가집이니까 친척 집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일가라는 건 친척이란 단어죠. 일가의 체크 친척이라고 써주세요. 일가는 친척.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거기까지 잘라볼까? 여기까지 자르면 고향도 아니고요. 우리 집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친척 집도 아니에요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타지 생활 중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침상 없는의 체크. 여기서의 침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잠자는 침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침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잠자리가 있대 없대? 없대. 그러면 지금 화자는 잘 살고 있어? 좀 불편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어? 그치, 불편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침상 없다라는 표현에다가 가난한 삶이라고 적어주세요. 최후의 밤은 최후의 밤이니까 뭐예요? 아빠의 마지막 밤이 되는 거죠.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만의 파선도 설룽한 리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일단 노력이라는 것은 저기 러시아의 그 언덕, 고개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물만의 파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만은 너네 아덴만이라고 들어봤나? 아덴만 들어본 적 없나? 소말리아 근처에 있는 아덴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기는 해. 그 막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그것이 많이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뻘이 있는 쪽 서쪽에 있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곳이 주로 많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물만 그래서 이것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선도 배가 뽀개졌던 거고요.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 니코리스크라는 것은 이것도 뭐예요?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뭐야? 타지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타지에 대한 이야기.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어볼까요? 별표.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자, 거기 옆에다가 써볼게요. 여기 거기 별표 해놓고 거기다가 여기서부터는 아버지의 죽음을 주관적인 의미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버지의 죽음을 주관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서술했다는 이야기는 팩트만 그대로 적어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담담한 어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아빠가 다시는 눈을 뜰 일이 없대요.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아 있고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의 체크. 그럼 아빠 잘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겠대. 근데 그 꿈을 이뤘대 못 이뤘대? 이루지 못했대. 그래서 피지 못한 꿈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써볼까요? 이루지 못한 아버지의 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얼음장에 누우신 듯 직유법이 되었고요. 손발은 식어갈 뿐이라고 했으니까 촉각적 이미지가 쓰였습니다. 입술은 영원한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의 체크. 아, 그래서 뭐예요? 아빠가 죽었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늦은 의원이 때가 늦었다라 했으니까 이미 죽었다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했으니까 의사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다에 대한 이야기죠.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의 미명은 고용이 낯을 덮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아빠의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슬프다는 내용이 있어요? 1도 없죠. 여기서 나 눈물 흘려요 이런 내용 있나? 없지. 너무 슬퍼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게 바로 뭐야? 방금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관적인 의미 없이 객관적으로만 나열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걸 객관적 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 울음을 다아 울었고 다아의 체크. 이런 거 어때요? 원래 평소면 그냥 다라고 퉁칠 거잖아요. 근데 다아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게 바로 뭐다? 시적 허용이다. 이 시적 허용의 효과는 뭐예요? 다가 더 많아 보여? 다아가 더 많아 보여? 다아가 훨씬 많아 보이지? 그래서 시적 허용 가로 열고 음절수의 조절을 통해 강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절수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자 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 한 글자였던 다를 다아 이런 식으로 두 글자로 늘려서 훨씬 더 슬픔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풀벌레 소리는 뭐지? 보통 우리가 울음소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든 풀벌레 소리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같이 슬퍼해 주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